예, 안녕하세요. 신상민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강연 같은 게 처음이라 그냥 경과 보고를 한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맨 위에 이거 태극기잖아요. 가운데 이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마리화나. 네. 그렇죠. 대마라고도 불리고 순수 우리말로는 삼입니다. 삼. 뭐 인삼, 홍삼 그런 게 아니라 대마의 순수 우리말은 삼. 삼배 아시겠지만 돌아가실 때 이제 입는 그 삼배. 그래서 삼생태책임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게 그러니까 결국 대마 생태책임이란 거는 생물 다양성이란 개념까지 들어가는 거고요. 이건 나중에 이제 PPT에 들어갈 거고 남북이 함께 만드는 삼상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다 강연에 들어가니까 일단 설명을 드리고 국회 앞에 아무튼 사무실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아서 근데 그러니까 올해까지 2018년도에 벌어진 일들을 경과보고하고 내년에 앞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은 이제 뭐 앞으로 더 이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개인적인 프로필부터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름 신상민이고 원래는 전공이 금융이었어요. 금융이었는데 졸업하자마자 서브프라임이 터져가지고 원했던 증권회사 뽑질 않아가지고 예, 뭐 ING라는 그러니까 생명보험회사에서 한 4년 정도 일을 하다가 이제 존경하는 이제 경영인께서 정치에 이제 문국현 대표님이라고 유한 킴벌리 대표님께서 그때 이제 이명박 한반도 대운하를 맡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합류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인생은 고난의 시기가 네,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 뭐 시민정치행동 내가 꿈꾸는 나라 뭐 박원순 시장님 뭐 남인순 의원님 김기식 교수님 조국 교수 있던 거기서 조국 교수님 그런 시민정치행동에서 활동을 하면서 그 이제 민주통합당 그때 이제 입당을 하고 그때 이제 담쟁이 포럼이라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첫 번째 이제 싱크탱크에서 이제 대외협력 팀원을 맡고 근데 첫 번째 대선에서 아무튼 안타깝게 패배하고 종이문화재단이라는 데서 일을 하게 됐어요. 종이도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제 대마가 사실 전통 문화랑도 엮인 게 있어서 나중에 이건 이후에도 이제 이것도 되게 인연이었던 것 같아요. 저랑 인연이었고 또 문화재에서 일을 하다가 사실은 제가 이제 청년 노동 문제에 좀 관심 많이 가져서 뭐 아까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서울 청년 버스 기사 협회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활동하게 제가 만들고 이제 그러니까 시내버스 관련은 많은 청년들이 이제 마을버스 회사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진짜 인간이 아닌 그냥 건전지 취급당하는 그런 현실을 좀 바꿔보려고 현장에서 활동을 하다가 제가 사실 이 스토리를 쭉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을 저희 돌아가신 먼 집안 삼촌인 이제 신해철 가수 때문에 알게 됐어요. 찬조연설을 해서 근데 저희 삼촌 그러니까 지금 이 의료용 대마한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그래서 중간에 이 운동을 처음 하신 분은 이제 강성석 목사라는 분이 계신데 그걸 중간에 이제 연결해 준 분들이 너가 집안 조카인데 너 나이 때 신해철은 이런 걸 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전공이 금융인데 그리고 활동했던 것도 노동 문제나 뭐 청년 노동 문제에 주로 활동이나 문화 쪽에 있다가 갑자기 왜 보건복지 쪽에 했냐. 그건 사실 그 의료사고 때문이었죠. 사실. 네, 얘기를 그래서 당에서 보건복지제도 개선 특위위원도 하게 된 이유가 됐던 거였고요. 이거 혹시 참여정부 때인데요. 참여정부 때 이제 아실 거예요. 신해철 우리 가수님이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 많이 출연을 하셔서 사실은 물론 배우 김부선 씨도 있지만 유명한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뭐 조용필, 뭐 윤영주, 뭐 이승철 되게 많지만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어요. 이때 손석희 백분 토론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적어도 담배보다 중독성이 적은 대모초 좀 피웠다고 내 인신을 구속할 법적 권리를 가졌을지 모르나 도덕적, 윤리적 정당성은 전혀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바로 니들이 국민들에게 담배 팔고 술 팔아서 주세 걷고 도박장 운영하고 경마장 돌리고 복권 팔고 경륜해, 경정해
결국 중독과 관련된 모든 장사를 국가가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때 이제 대마초 비범죄와 헌법 소원을 했을 때였는데 뭐 만장일치로 그때는 사실 뭐 완전 무시당했죠. 그냥 딴따라들이 미친 짓 한다.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저도 사실 담배도 안 피는 모태신앙에 되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담배는 안 피거든요. 제가 되게 구태처럼 생겼지만 담배도 안 피고 아무튼 사실 별로 관심은 사는 없었는데 그때 이제 해외에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나 뭐 전 사실은 문송한 이제 문과라서 이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모르는데 이과에서 아주 레전드시더라고 이 칼 세이건님. 난 코스모스가 그냥 꽃인 줄 알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마초는 평온, 통찰력, 감수성, 유대감을 얻게 합니다. 이는 점점 광적으로 변해가는 이 무서운 세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뭐 레리 킹은 뭐 유명하니까 뭐 또 말씀해서 이분은 윌리 넬슨 이분은 이제 컨트리 음악의 제일 선구자신데, 그러니까 지구에서 가장 큰 살인자는 스트레스고 최고의 약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대마초라고 믿는다. 네. 자, 아무튼 처음 계기는 절 찾아온 분들, 그러니까 강성석 목사와 저를 연결해 준 분들이 이제 우리가 정당에서 활동을 오래 했으니까 이 이슈를 좀 도와줘라 해서 만나게 됐고, 사연을 그때 처음 들었던 게 이거였어요. 사실은 이미 뭐 기사화도 많이 됐지만 간질, 그러니까 난치성 뇌전증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엄마들이 이게 너무 아이들이 고통스럽고 이런데 요즘은 유튜브나 이런 것에서 해외 정보들이 너무나 사실 쉽게 검색만 하면 알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것, 탁월한 효과가 있는 그 CBD 오일, 그러니까 이게 대마 오일인데 이거를 이제 내 아이에게도 주고 싶다. 이게 그런데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구를 해외에 있는 약을 그러니까 CBD 오일을 이제 직구하게 됐어요. 이게 이제 결정적 일이 되었는데, 자 뇌질환 뭐 이런 전문적인 얘기들은 그냥 나중에 넘어갈게요. 사실은 나중에 이걸 사실 학과를 만들 생각이에요. 미국이나 캐나다에는 대마초 학과가 있고 그거를 사실 한국의 몇몇 대학들과 지금 협의 중인데 뇌질환 생기는 것들은 카나비노이드 수용체 이런 신경 정단 물질들이 분비가 잘 안 돼서 이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냥 어떻게 보면 혈액하고 같은 문제일 거예요. 혈액도 사실은 저처럼 이렇게 비만이고 이런 사람들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결국은 혈전 쌓이고 그래서 뭐 아무튼 큰 합병증 생기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카나미도이드라는 천연 화학 물질이 있어요. 이게 뭘로 어떤 거랑 좀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해가 편하시냐면 마라톤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오래 뛰면은 러너스 하이? 행복한 물질들이 막 생기잖아요. 그런 거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CNN에서 이제 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이제 그 할아버지 얘기인데, 여기 요양원에서 이제 뭐 여기 이런 분들, 저희도 이제 요양원은 한국에서 사실 문제 요즘 최근에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서 파킨슨병 치매인 분들이 여기서 대마초를 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사실은 이스라엘 뭐라 그러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엄청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런 밤마다 이제 불안하고 우울하고 또 공포스러운 그런 것들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대마초를 피면서 여러 가지들이 해소되었다. 그런 것들이 그 얘기고, 이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분이 대마 오일을 하고 나서 유튜브에 사실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바로 정상적인 모습으로 변한 그런 유튜브를 검색하시면 나오는 화면입니다. 그걸 캡처한 거고, 말씀드린 게 CBD 오일. 그러니까 대마에는 이 이후에 화면이 나오지만 대마라고 하면 왜 마약이라고 규정이 됐냐면 바로 그 다음 화면 넘어갈게요. THC란 이 성분이 있어요. 이 성분은 아직까지는 아니라 이 성분이 바로 이제 중독성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성분인 거고, 이 CBD라는 성분은 대마에서 이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만병통치급의 여러 질병에 효과가 있는 진짜 성분입니다. 사실은 옛날 얘기를 하면
사실 대마란 게 사실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고 써졌던 것들이 심지어 삼국지에 관우가 그 화살을 맞고 그랬을 때 화타가 치료를 해주는데 화타가 그 통증을 이제 관우가 막 진짜 화살 맞아서 근데 화타가 치료를 해준 게 사실 대마입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전혀 뭐 알려지지 않아서 아는 사람들만 아는 얘기지만 놀라운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 세계에는 사실 대마가 쓰여지고 있었어요. 대마가 쓰여져 있었고 특히 진통제 역할에 너무 탁월한 역할을 하고 있었고 이제 이것들이 이 유튜브에서 나왔던 이제 이 아이가 사실 진짜 정말 화면상 유튜브에서 검색만 하면 나오지만 이 아이가 너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 그 불안한 뇌전증 간질을 하면 결국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갑자기 기절을 해서 이렇게 뭐 머리에 뭐 부딪히고 이런 사실은 부모가 보기에 너무나 끔찍하죠. 사실 내 사랑하는 아이가 막 경련을 일으키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사실 영상에 다 나와 있는데 정말 그런 현상들에 그 오일 한 방울만 마시게 해줘도 5분 내로 발작이 완화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도 그 어머님들이 진짜 불법임에도 그걸 각오하고라도 직구를 하신 거고 관련된 것들이 나옵니다. 사실 이 CBD는 이스라엘에서 거의 한 80년 전부터 연구를 해왔던 거예요. 역시 이스라엘에 제일 오래되고 제일 큰 연구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과학자들이 결국은 대마초의 CBD 성분이 뭐 이런 중독성이나 뇌에 손상을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뇌를 보호한다는 걸 발견을 했고, 그러고 나서 뇌뿐만 아니라 저기 나와 있지만 알츠하이머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병명, 헌팅턴 뭐 정신병 이런 거 다 그냥 저는 사실 당뇨합병증 이거 나중에 연설 때 얘기하겠지만 사실은 제가 당뇨 환자예요. 그 연설 대전 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심지어 그러니까 당뇨합병증 중에 제일 무서운 게 눈 시력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뭐 다리 절단한 것도 있겠지만 결국에 세상 못 보게 되는 그런 게 제일 컸는데 망막에도 좋은 게 이제 연구 결과가 밝혀졌고, 자,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샬롯이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때문에 진짜 세상이 대마에 대한 고정관념의 편견이 바뀐 거예요. 그게 이제 CNN에서 나오면서 그 불안정한 모습 보이고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어찌할지 몰랐는데 정말 이분 말씀 보시겠지만 뭐 표정 보십시오. 아버님 표정.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300번이나 넘게 발작이 있었는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할 정도로 그렇게 호전이 되었고, 그 걷지도 못하던 아이가 지금은 자전거도 타고, 네, 그런 상황이 그런 것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사실은 이제 밝혀졌고, 그러니까 전파가 되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어미로서 해줄 수 없는 게 없구나. 엄마들이 다 이제 뭐 극단적인 생각, 뭐 동반자살해서 이런 얘기까지, 동반자살이거나 아니면 의료 난민이라고 표현이 맞을지 모르는데 합법화된 나라로 이민을 가겠다. 이 극단적인 상태는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아이의 경련 없이 지켜줄 수 없다는 게, 잘 커져올 수 있다는 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사실은. 자, 이제 뉴스입니다. 이제 이게 아마 첫 뉴스일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처음 알려진 게 부모님 얘기입니다. 결국엔 얘기하는데, 전과자 전략 아시겠지만 이 박정희 때 만들었던 이 대마관리법이 그러니까 검사들이 제일 승진하려면 제일 높은 점수를 평가받는 게 마약사범 잡는 거예요. 사실 뭐 히로뽕이나 뭐 이런 진짜 마약들 많잖아요. 막 약 중에 솔직히 몰핀 이거 마약입니다. 진짜 비싸고 후유증 어마무시한. 대마는 가격도 훨씬 저렴하면서 부작용도 없는 약인데, 그런 건 지금 진짜 마약은 병원에서 쓰면서 몰핀 같은 거 쓰면서 아무튼 대마란 그런 불합리한 그 법 규제에 어머님들을 그 검사들은 자기 승진에
도구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언론에 나왔던 이 부모님들은 의사입니다. 두 분 다. 의사시니까 얼마나 더 전문적이겠어요. 찾아보고 정말 간절하니까 찾았던 거였었는데 해외 사례를 보고. 근데 결국에 마약 밀수 혐의로 이렇게 검사한테 끌려가서 머리카락 소변 검사 받으시고 진짜 마약 사범처럼 어머니가 그렇게 취급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게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결국은 대마 오일은 중독성이 없다 라고 발표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강원철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신경과 교수이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위자신데 소아신경 쪽 분야에서는 이분께서도 이제 뉴스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부작용의 효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고 중독성을 제거한 약물 후보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권위자 사실 뭐 이거는 얘기해드릴지 모르겠지만 이 이후에 이 병원장한테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어떻게 이런 인터뷰를 했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런 위험한 발언을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그걸 하고 나서 소속을 밝히면서 이렇게 하냐. 글로벌 흐름들을 의사들도 모르는 거예요. 글로벌 미국 이미 96년도에 이제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지금은 2017년까지는 29개 주였는데 이번에 미국 중간선거에서 이제 33번째 미시간, 미주리, 유타까지 합법화가 되었고 그리고 캐나다는 이제 전면 합법화가 되었고 또 호주, 일본 전 세계 흐름을 이러고 있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의사들은 알면서 이거를 저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학회에서 뇌전증 학회에서 반대를 하거든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뭐 다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데 결정적인 건 이거였습니다. 세상에 한국에서는 그래도 동물한테도 쓸 수가 있어요. 사람한테도 못 쓰는 걸 반려동물한테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무튼 어떻게 보면 자 여기 의료용 저희 본부 임시총회를 할 때였는데 이게 대협력이 사진, 고양이 사진 왜 썼냐면은 사실 동물 워낙 요즘 고양이 집사님들 되게 많고 고양이나 그러니까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이 목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연대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어떻게 한국에서 동물은 되는데 왜 인간한테 안 되냐 하면서 뭔가 그분들한테 연대를 하고자 이런 사진까지 썼었었는데 네. 자, 책 두 권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국민 정서를 바꾸고 인식을 할까 하는데 제일 효과적인 게 책이라고 봤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그 당시에만 해도 뭐 이걸 받아줄 언론이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그 원성환 작가가 쓴 이 의료용 대마초 왜 합법화하는가 그리고 미국 마이클 베기스가 쓴 이 번역한 대마초 약국이란 책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올 이제 의료 대마라는 책이 또 있는데 태동님이 쓴 이 책을 좀 전파하면서 그래도 좀 관심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 분들한테 사실 책 선물은 부담이 없잖아요. 특히나 가을에 편안하게 물론 표지 보고 나서는 뭐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반응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책 선물을 제가 1년 반 동안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찬 대표님이 대표 되시기 전에 김어준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 때였는데 이제 그 대기실에 가서 이제 제가 이제 김어준 총수도 그때 신해철 가수님께서 이제 대마 비범죄와 헌법소원 할 때 도와줘서 같이 있었던 멤버세요. 그때 딴지일보 총수로서.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사실 김어준 파파이스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대기실에서 이 책을 사실 이 깐깐한 이해찬 대표님이 이거 책 광고 사실은 하는 거 이런 거 사진 절대 안 찍어주신 분인데 내용을 이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사실 계속 선물들을 하지만 이 위에 두 어르신분들이 다른 어떤 젊은 지자체장들이나 정치인들보다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특히 여기 이 오른쪽에 계신 분은 종부세 만든 이정훈 교수님, 지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시고 참여정부 때 이제 정책 하셨고 지금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신데 이미 우루과이에서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국가적으로 합법화한 거 아니냐. 이거 한국에서 빨리 돼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이 두 분이 하셨어요. 제일 원로라고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은 사실 이 김용수 도지사님이나 뭐 박범계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금 실명을 밝힐 수 없는 밑으로
가시는 모 분은 모 분과 들은 이게 동성애 합법화처럼 어려운 이슈 아니냐. 라는 발언을 하셨고 저한테 첫 반응이 두 번째는 이거 제가 책 선물을 진짜 너무 이게 사실은 뭐 되게 진짜 제가 미쳐서 왜 저러냐. 이런 책들을 이게 사랑의 친구들 이건 이유 의사님 그 바자회에서였는데 인재근 의원님이 보건복지 상임이 그때 그 당시 간사셨어요. 그 당시 위원장은 이제 양승조 충남도지사셨고 그럼 바자회 현장에 가서도 이날도 진짜 여러 분들한테 돌렸는데 대부분 이제 책금 받고 인증샷은 부담스럽다. 대마라니. 또 이분은 우리 요즘 패널로 많이 나오신 김광진 전 의원 청년 국회의원이신데 TV로 많이 나오시고 사실 한 번 나오셔서 저희 관련된 거 찬성 발언까지 해주셨어요. 국회 방송에서 너무 감사한데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치원 3법으로 열심히 노력하는 장하나 전 국회의원님이나 뭐 이재정 대변인님 그리고 저와 이름이 같으신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님. 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책들을 선물을 엄청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반응이 오게 되더라고요. 결국엔 그러면서 이제 언론이 이제 관심을 본격적으로 가져줬고 그 중에 사실 언론 하면 연합뉴스가 사실 제일 뭐 어떻게 보면 연합뉴스 기사들이 각 매체로 가서 이렇게 파급 효과가 아무래도 제일 큰 그러니까 연합뉴스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줬어요. 이런 카드 뉴스를 만들어줬는데 이 관련된 얘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었고 하는 이 책이 이제 카드 뉴스에 나오면서 이 원성환 작가가 사실은 우울증이나 이런 정신 쪽에 관련돼서 좀 있었는데 그런 트라우마 스트레스 장애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 내용이 사실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되게 젊은 친구거든. 저 20대 후반의 젊은 저자인데 이 책이 조금 이제 좀 공론의 장에 좀 나오게 됐고 사실 아까 책에서 넘어가는데 이 그 표지 책에 보면 오바마 아까 했던 얘기 그러니까 대마초는 술보다 위험한 게 전혀 없다. 아무튼 관련 오바마 진짜 했던 발언들 그리고 모건 프리먼 발언들이 표지에 나와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사실은 표지 보고 사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이거 오바마가 그래도 미국 대통령 아닙니까? 권위를 어떻게 보면 이용한 거로 볼 수 있는데 되게 영리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목만 봤을 때는 거부감이나 그런 게 생겼지만 바로 밑에 이게 인용을 하면서 좀 이제 거부감이 좀 줄어들었고 그리고 뭐 WHO WHO가 뭐 사기를 치지는 않을 거잖아요. 세계보건기구가 등 관련된 것들 그리고 나오고 첫 발의를 이제 신창현 의원님 민주당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추미애 대표 이제 비서실장까지 하셨던 초선이시지만 그래도 기자들한테 평판도 좋으시고 뭐 그 이후에 뭐 넘어가고 이런 과정들이 특히 연합에서 이렇게 다뤄졌고요. 이 부분도 이제 이 WHO 도핑기구 이게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했잖아요. 대마 성분 대마 오일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합법화가 됐으니까 WHO에서 이 물질을 인정하니까 도핑해서 안 걸리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참 만약에 그때 그 검사를 제대로 했으면 되게 많은 선수들이 아마 한국에서 그냥 현장에서 외국 선수들이 현장에서 아마 구속될 수도 있을 정도로 왜냐면 한국은 불법이었으니까 그런 것들이 크게 한번 MBC에서 한번 다뤄주셨고 자, 이게 이제 집회를 사실 좀 제가 충청의 아들입니다. 데일리 충청에서 이걸 다뤄줬었는데 이때 국회 앞에서 그러니까 기자회견을 하면서 행진을 했어요. 행진을 하고 모든 정당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런 저희들의 의견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사실은 전달을 했고 그때 이분은 이제 직접 환자신데 이제 본인이 직접 사실 나오셔서 사실 이게 너무 자기한테는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이제 불법입니다. 너무나 큰 울림을 주셨던 분이었고 그때 각 정당 도면서 행진을 이제 했던 거 여의도에 모든 정당이 있어서 여의도 당사마다 돌면서 행진을 했었어요. 그랬었고 이거는 이제 우리 윤범기 기자님 때문에 덕분에 이제 발표를 했던 거였었는데 이 관련된 이제 제 지병을 얘기하면서 왜 이 운동을 하게 되는지 연설을 그 대한민국 청년연설대회에서 처음 어떻게 보면 하게 되었고 이거에 의해서 사실 용기를 많이 얻었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런 거 한 게 처음이었는데 반응이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윤범 기자님은 뭐 신상민의 재발견, 그리고 오창석 씨는 뭐 토토가 무슨 돌아온 아이돌을 보는 것 같다.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창석이. 그래서 이후에 이제 민주당에서 청년 정치 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치 예비가 지망생들이 하는 이제 매 기수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이제 조별 과제가 있었는데, 이제 지방선거 필승 전략 했을 때 저는 이 이슈를 얘기해서, 제가 이제 조장이어서 다들 처음 얘기했을 때 다들 망했구나. 반응은 왜 저러지? 자, 이 불신의 표정 보십시오. 네. 맨 왼쪽에 계신 분이 이제 지방선거 최연소 이제 당선된 우리 조민경, 네, 인천. 그리고 두 번째 저를 이제 의구심으로 계속 들고는 있지만, 피켓을 들고는 있지만, 하남의 이제 이영하 시의원. 네. 그런데, 네네, 두 명이나 당선됐죠. 하여튼. 네, 그때 사실은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냐. 거기 현장에서는 반응이 안 좋았어요. 현장에서는 도대체 반응이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이전에 나왔던 기사를 본 사람들은 납득을 하는데, 이 이전에 사전에 이런 언론에 기사된 걸 못 본 사람들은 미친 거 아니냐. 그래도 지방선거, 이게 어떻게 지방선거 필승 아이템이냐. 이거 민주당이 나서서 무슨 마약을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었고, 그 당시 현장 분위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저는 이때 처음 언급을 한 게 뇌전증이 아니라 치매였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왜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기사화된 건 그동안 예전에 기사화된 건 뇌전증 아이들 환자 고통받는 부모들 얘기였지만, 결국에는 뇌전증 환자보다 저도 사실 이 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 부모님이 예전보다 그렇게 뭐 그런 눈빛이 또렷하시거나 총명하시거나, 예전에 정말 하늘 같았던 그런 부모님이 너무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 뭐 그런 건 뭐 모두가 아마 느낄 텐데, 아시겠지만 대통령님도 사실은 치매 가족이시고, 그래서 사실 1호 공약으로 나왔던 게 사실 치매 국가 책임제였어요. 근데 그 도대체 치매 국가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 그 막대한 앞으로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근데 저는 이거를 합법화하면서 이거를 우리가 생산하고 이거를 발전시키면 이런 것들이 좀, 저는 미래 보험 드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게 해결책이 대안이 되겠구나.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겠네 해서, 저는 사실은 치매국가 책임제 그때 발표했다고는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새로운 예산들이 신규 세수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결국엔 이 시장이 합법화되고, 그건 이미 미국, 캐나다에서 경제적인 효과로 나타났고, 네. 아무튼 미래를 본 거죠. 아무튼 나왔고, 결정적으로 여론이 합법됐던 게 사실 MBC에서 실화 탐사대라는 프로그램이 처음 생겼어요. 근데 이거 이제 신동엽 MC가 이제 첫 시사 프로를 만든 거였었는데, 이게 첫 시작이었고, 이게 사실은 시청률이 꽤 높았고, 그 이후에 영향력도 꽤 컸습니다. 이제 그 뉴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 시사 예능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 MBC에서 처음, 그러니까 종편에서 많이 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을 좀 차용해서, 공중파에서 그런 게 아마 MBC에서는 이게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게 좀 시청률이 나오면서 더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알게 됐고, 시청자분들이. 자, 아시겠지만 우리 신동엽, 제일 되게 무슨 성 드립을 치거나 뭐 이래도 아무튼 호감형이시잖아요. 되게 저는 제일 그러니까 꼰대라고 하시는 이 세대, 기성세대 중에서 제일 호감이고 거부감이 없던, 뭘 해도 거부감이 없는 분인데, 이분이 사실 대마초 전력이 있어서 고통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이거 보십시오. 대마도, 이게 처음 나왔을 때 놀러 가기도 조심스러운 대마도, 일본 대마도 섬,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반응이었었는데, 그 프로를 이제 진행하고 나서 결국엔 마지막에 이렇게 마법처럼, 해리포터예요. 대마처럼 이미지 따온 건데, 신동엽 어떻게 보면 고통받았던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사실 되게 용기 내서 해주신 거죠. 아픈 아이들을 위한 의료용 대마 오일,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가 절실하다. 되게 용기 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여기 매일경제, 사실 그 이후에 YTN의 국민신보고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국민신보고라는 프로그램이 그 가습기 살균제를 크게 다뤄줘가지고 바꾼, 되게 YTN 내에서도 이제 그 팀이 달아줬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매일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이렇게 카드 뉴스로 이걸 주요 이제 이슈로 이제 다뤄줍니다.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검색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런 실화 탐사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언론사들이 이게 클릭수가 나오는 이슈구나. 그러니까 거의 모든 매체가 이제 이렇게 주요 이슈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그럼 사실 카드 뉴스가 전파력도 좋고 이제 이런데 이렇게 다뤄주게 돼요. 네. 아까 올림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얘기. 자, 이분 혹시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여자분. 아베 총리. 그렇죠. 육회 여사입니다. 예. 아베 총리가 사실 우루사 모델을 하고 있는 가수 윤종신 씨가 앓고 있는 크론병이라는 게 있는데 아베 총리가 사실 크론병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을 일본에서 하는 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육회 여사가 합니다. 육회 여사가 나서서 국제 컨퍼런스에 이런 데 가서서 그런 발언도 해주시고 하면서 그러면서 일본에서 좀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역할, 우리나라처럼 영부인이잖아요. 영부인 같은 역할 하시는 교사가 하면서 일본에서 이게 크게 이슈되었고, 자. 하지만 일단 대마란 이름에 대한 역사적인 워낙 70년대부터 이어진 40년 가까이 이어진 그 이름의 굴레가 너무 강했어요. 좀 강해서 사실 이거 뭐 그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소에서 나왔던 얘기들인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아무튼 마약이라는 그 편견에 아직 제가 뭐 이분을 뭐 의원님 모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모르시니까 이거는 그 저희 본부분들과 이제 식약처 마약정책과를 이제 면담했을 때 얘기예요. 같이 발언도 그때 드려요. 그 식약처 마약정책과장님 지금은 바이오 의약품 전체 이제 하는 과장으로 이제 옮기셨는데 저는 요즘 아마 정치 이슈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들 중에서 더 300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머니투데이에서 하는 건데 여기서 아마 국회의원들 평가도 하고 요즘 되게 영향력이 되게 커진 거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어요. 법안들을 한 해 동안에 하면서 그 달아준 게 이제 그 아무래도 머니투데이는 경제 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의료 쪽의 그런 의료 약품으로서의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변화가 흐름이 있다. 이걸 좀 다뤄주었고 네. 과정들을 한번 얘기해드리면 그러니까 법 발의는 이제 1월 5일날 신창현 의원님 그리고 박영선 의원님 그리고 노웅래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의장 아니셨는데 이제 지금 의장이 되신 문희상 의장님 있고 발의를 해주셨는데 되게 올해 1월달 발의는 됐었는데 이것들이 너무 진행들이 안 됐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보건복지 상임위원장께서 이제 지방선거도 출마도 하셨고 그래서 이제 늦어지다가 이제 9월달 이제 진짜 법안 심사 논의가 됐는데 이 당시에 아마 저는 사실 유치원법도 한유총이 막듯이 이거를 이제 저는 말씀드리면 제약바이오협회가 로비를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다 반대를 하셨거든요. 법원 심사 논의에서. 정말요. 예. 첫 번째 회의에서는 이게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뭐 이 과정은 너무 좀 더 이제 저희는 그래서 간사는 이제 기동민 의원이신데 간사분을 설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큰 분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통과가 되었고 그 과정들을 일일이 좀 설명을 해드리는 오프 레코드가 많네요. 사실 할 수가 있는데 야당 설득을 참 오래 했습니다. 야당 설득을. 왜냐하면 저희가 원래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은 저희 자당, 우리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보건복지 상임위원장이랑 법사위를 다 자유대 내줬어요. 그래서 자한당의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이 안 되게끔 돼서 관련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다녔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법사위에 수정 가결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나중에 한번 더 말씀드릴 텐데 의료용 대마 합법화라는 게 단계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통과된 거는 그냥 FDA에서 승인이 된 4가지 약만 된 거고요. 더 넓은 범위 한 3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이제 앞으로 이제 해야 될 숙제들이고요. 하여튼 11월 23일 날 본회의 통과를 합니다. 반대가 유일하게 한 표 나왔어요. 세상에. 어딜까요? 네, 대한애국당의 조원진.
아무래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규제인데 그 당시에 만들었던 건데 어떻게 예. 유일한 반대. 최근에 보니까 우리 황인노희 거의 법안에서는 그 전인경 의원인가요? 유일한 반대 그런 것처럼 아무튼 만장일치 될 줄 알았어요. 사실은 왜냐 합리적인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건데. 네. 아무튼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이제 아이를 위한 약품은 이제 더 이상 밀수가 아니다, 범죄가 아니다 나왔고 여기 그때 이제 그 활약하신 우리 환자 어머님인데 압수당하고 엄청 했지만 이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고 이런 그동안의 이제 국제적 흐름들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게 시작인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FDA 승인이 약 4가지만 된 거라서 이게 절차도 특히나 복잡해요. 이거가 유일한 그 의사 소견서도 필요하고 또 국가에서 유일하게 있는 그러니까 식약처 산하의 한국 희귀 필수 의약품 센터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한 약국에서 다 처방전 바리바리 싸들고 보험 처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국의 모든 뇌전증 그 부모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강남에 있는 거기에 가서 받아야 되는 형편이니까 사실상 그래서 사실 이 공급혈차 간소화에 대한 그 이후에 이제 청원들이었는데 상당히 많은 이게 보건복지 이제 그 분야에서 청원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당시 같은 이슈가 원희룡 지사가 이제 막 영리병원 할 때였고 뭐 이국정 교수님 뭐 헬기 뭐 이거 그리고 뭐 건강보험 이런데 제일 높았어요. 그 정도로 좀 절실했고 근데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였고 뭔가 환자 부모님들은 네. 다시 경제 얘기로 돌아가는데요. 또 제가 전공이 금융이다 보니까 이걸 다시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게 됐어요. 이제 이런 나스닥에 이제 대마 관련한 회사들이 이런 주가 흐름이나 이런 뭐 테마주도 사실 테마주 돌풍이 돌았었죠. 제가 그런 얘기를 페이스북에 하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환자 부모님들이 뭐 오해도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 희망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그 동정심 자극뿐만 아니라 미래 비전을 좀 얘기해야 된다, 제시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전공이 금융이다 보니까 여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커질 거고 커진다는 그런 해외 자료들 이런 것들이나 어떻게 많이 사실 경제신문에서 그 당시에 이제 이슈가 됐고 특히나 이제 JTBC에서 또 이때 기사가 나왔었는데 뭐 대마초 관련 기업에 월가 투자들이 몰려 그냥 대학 캐나다나 미국의 대학에서 앞서가는 대학에서는 대마초 재배 학과도 생기고 사실 한국에서 이제 모 대학들이랑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관련된 것들을 사실 저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 사실 최근에 기사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코카콜라가 대마에 되는 그 CBD 성분에 들어간 건강 음료를 만들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거를 이제 CNBC에서 이제 아마 다뤘었었는데 코카콜라는 이제 또 코카콜라뿐 아니라 그 담배 말보로를 만드는 그 필립 모리스인가요? 제가 담배를 잘 안 피니까. 그 회사도 관련된 회사를 인수하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대마초와 이렇게 합법화되고 시장이 커지면 담배랑 술이 매출이 타격이 제일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 그냥 이건 26일 발표 난 거였어요. 지금 태국이 사실은 과도 의회입니다. 근데 태국 하면 아시겠지만 의료관광 제일 그리고 아무튼 관광 선진국이라고 하면 좀 선진국이죠. 관광으로 제가 하고 있는 나라인데 정말 만장일치로 되게 바로 얼마 전 26일에 이걸 해요. 그러니까 대마 아시아 합법화 아시아 최초 왜 중국 일본 하는데 왜 다 뭐 하는 거 아니었어? 선진국 하고 있다면 이건 단계를 이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전면 합법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일 시장뿐만 아니라 자가 생산까지. 왜냐하면 결국 그러니까 태국은 그 사실 되게 서양 수많은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제 아마 기후 문제도 따뜻하고 그래서 관광 나라인데 여기서 비전을 본 거죠. 태국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선진국이 되겠다. 되게 편안한 자세로 누워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사실 태국 관광 처음에 이렇게 이런 주한미군이나 이런 좀 전쟁 트라우마 겪으신 분들이 거기서 사실 태국에서 많이 이렇게
안정을 찾고 이제 그런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게 발전됐다고 알고 있어요, 태국이. 예. 자, 이게 자 대마로 만든 술, 햄버거, 뭐 아이스크림, 오레오, 뭐 음료. 네,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이미 완전 이렇게 그러니까 피는 대마초가 아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너무나 좋은 성분이고 그걸 가진 이미 지금 전쟁은 시작됐고 그래서 코카콜라도 이제 콜라가 아니라 이제 건강음료죠. 건강음료 시장에 이걸로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맛있겠죠? 네.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무튼 대마가 아무튼 의료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건 이제 안동에 이걸 제일 연구 많이 하신 김문현 박사님 걸 이제 인용한 건데 대마가 이제 섬유 한국에서는 워낙 삼배로 섬유로 이제 커져 있고 정말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식품, 햄프시드는 사실 이미 경동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가 먹을 수 있죠. 대마씨 뭐 이렇게 뿌려서 먹는 그리고 건축자재 분야에도 이게 들어가고 당연히 농림축산분야나 제가 그때 처음 놀라웠던 거는 이게 자동차잖아요. 이게 대마로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이 밖에 이것들이 관련된 것들 되게 무궁무진한 알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되게 제일 비싼 그건 현대자동차 연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의 시트는 대마 섬유다 결국에. 네. 회장님들 차는 차 안락감을 주고 편안한 걸 주는 안마 의자, 뭐 요트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들. 자 그래서 혹시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분 뭐 맞습니다. 파주 시장님인데 제가 합법화가 되고 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교류를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외국계 제약회사만 좋을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결국은 한국에서 이걸 생산을 하고 우리가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와 놀라운 게 북한이 전 세계 3번째 대마 생산 국가예요. 이게 이제 기밀성 유시로 아마 북한이 이제 병원이 우리처럼 뭐 보건복지 체계가 잘 안 갖춰져 있으니까 자가치료 개념으로 니들이 경작을 해라 그런 유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평양 대마방직이라는 회사가 그러니까 안동 대마방직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아니라 평양의 첫 번째 합자에서로 그 회사가 들어갔어요. 물론 이제 이명박근혜 때부터 대북교류 다 이제 개성공단에서 뭐 후지부지 됐지만 북한에 사실은 뭐 이건 주장하시는 분들이 생산뿐만 아니라 종자가 되게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 종자,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예, 이건 진짜 처음 어떻게 보면 공개석상에 얘기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사실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값싼 노동력, 뭐 그런 것만 다들 생각하고 있고, 뭐 지하자원, 그러니까 지하자원 정도 생각하는데 대마가 삼의 종자가 뛰어나다는 거고, 그건 결국에는 이제 남북 협력을 통해서 생태 평화가 이루어지고 결국엔 이게 농가 소득 향상이나 새로운 일자리들이 생기는 거고, 이걸 결국에는 제가 그러니까 중국에 수많은 인구 있는 중국에 결국 중국이 일본처럼 고령화 시대가 되면 중국에 수많은 파킨슨이나 치매 환자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의료관광으로 태국이나 이런 나라한테 뺏길 게 아니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은 이걸 통해서 힐링 센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사실 성형수술하러만 많이 오는데 한국 의료관광이라 하면 그게 아니라 중국에 그 앞으로 쏟아질 그 수많은 환자들, 그리고 얼마나 중국 다 부자들 엄청 많고 저희 인구만큼의 상류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유치하는, 네,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면에서 한국에 대한 뭐 유기농 식품이나 이런 보면 한국에 대한 매력을 워낙 중국 부자들은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일본은 뭐 방사능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없고 그런 거 지금 내세울 수 없는 입장에서, 자, 이건 뭐 이 얘기들은 네, 뭐 이것들은 이제 좀 전문적 얘기인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앞으로 할 얘기들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할 거든 전문가분들과 이제 계속 저희가 협동조합을 창립하면서 협회가 있고 협동조합이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이제 국회의원들 연구단체인 이제 3산업진흥 관련된 포럼을 만들면서 앞으로 이제 더 나아가야 될 미래 비전들을 얘기한 거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해주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의료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으로 가는 데 대해서. 자, 이거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해철 삼촌 얘기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처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올인하게 된 거는 영향력이 아무래도 네, 신해철 가수분이 크니까 얘기를 해주면 이건 이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문제 왜 연예인들이 문제 있지 않냐. 네. 가장 많이 맞은 애들이 가장 많이 나서는 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냐. 이때는 연예인들이었고 최근에는 환자 가족들이었던 거고. 자, 대마가 가지고 있는 환각 증상이던가 이런 걸 과장함으로써 예술가들의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고 인간 쓰레기가 만든다. 이것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세상에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고 존재하는데 이걸 우리가 관심을 갖고 계속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대화라도 할 수 있게 사실 참여정부 되게 진보적인 정부였었는데도 그 당시에 전혀 이런 게 공론화되지 못했고 그냥 연예인들이 이걸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너무 무시당했었고 아예 금지가 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인격 파탄자가 되는 그때 흐름이었거든요. 사실 최근에도 마찬가지였고 이게 많이 언론에서 이렇게 호의적으로 다뤄주지 않았으면 네. 자, 너 나쁜 놈, 나랑 의견이 다르니까 바보. 화를 내지 말고 그래요? 그런가요? 이렇게 해볼까요? 그렇게 이야기라도 계속 해 나갈 수 있는 사회가 된다는 거. 이게 의료용 대마뿐만 아니라 모든 이슈에서 그러니까 이미 그것만으로는 절반 이상은 달성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임시총회 때 했던 거였는데 그때 영상을 틀었죠. 아무래도 저는 이게 제가 바치는 어떻게 보면 장례라고 봤어요. 제사라고 봤어요. 꽃 대신 책을 바쳤습니다. 예. 추모식 때 바쳤고 노래가 있습니다. 이게 거의 유작인데 아무튼 아프지나 말거라. 태어난 게 목적이다. 태어난 자체가 목적이다. 네, 또 제가 이분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문국현 대표님 이걸 얘기 또 왜 하냐면 제가 이런 좀 뭔가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이분이 시작이었죠. 이분이 삶으로서 보여주신 것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존경을 하게 됐고, 그래서 사실 이거 얘기하지 뭐지만 사실 시력이 요즘 안 좋으시대요. 아무튼 시력이 안 좋으시는데 저도 아까 당뇨합병증 때 얘기했지만 막막 손상에 좋은 게 이거기 때문에 이 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제가 환자기 때문에 참여하게 된 거였었는데 이분께도 이분께 이제 살아계신 신해철 가수님 돌아가셨지만 저한테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된다 그런 사명감을 어떻게 보면 일깨워 주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 책을 드렸던 게 마지막이네요. 너무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는 더 많은 분들과 더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피는 간접품, 저 담배 정말 싫어하거든요. 네. 저 모태 신앙이요. 그렇게 안 보이지만 집안에 목사가 세 분이고 아버지가 장로고 담배를 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간접 흡연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피는 대마초, 기호용 대마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들한테 저런 뭐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그게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이미 선진국에서 그런 게 있으면 이런 시장이 만들어지거나 진행되지 않겠죠. 저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향이나 대마초, 피는 이제 흡연으로 이걸 하게 되면 그거 당연히 향도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런 걸 하게 된다면 담배보다 훨씬 제한된 공간에서 사실은 그거를 만족감을 일반 청소년 당연히 안 되고 그냥 치매나 이런 환자들, 어르신, 노인분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사실 귀농 얘기 안 한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이 결국 나이 드신 분들이 귀농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아예 거기서 생산을 하고 거기서 본인이 그걸로 만족감을 느끼게 그런 빌리지, 예. 그쪽에서 그런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제 도시가 이런 데서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떻게 기후 당연히 한국에 사실 KTNG라는 엄청난 회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KTNG가 자기들이 필립 모리스처럼 여기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지분을 넣지 않는 이상은 피는 대마초는 한국에서 엄청 오래 걸릴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인식 전환은 이런 의학으로 대마나 아예 그냥 대마 사실 너무 대마란
그 단어 자체에 대한 그 너무 무서운 그것 때문에 뭐 3으로 이름 바꿔서 협동조합 원래 순수 우리말이고 사실 이거 브랜딩을 이제 전 세계 시장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3을 선택한 거고 저희 3협동조합 3쿱은 진짜 썬키스트 못지않은 큰 협동조합이 될 거라는 비전이 있습니다. 이걸 좀 브랜딩 시켜서 더 쉬운 우리 우리말로 그러니까 피우는 대마초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거기까지는 뭐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이 시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태국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국가 만장일치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엔 이 시장이 앞으로 결국엔 이 시장이 제일 그린골드, 그린러시 바이오 쪽에서 제일 큰 것인데 이거를 우리가 뺏기지 말아야 된다. 왜냐면 저희가 사실 규제가 너무 많은 나라야. 규제가 너무 많고 진짜 뭐 특히나 바이오 쪽 분야는 뭐 디지털 헬스케어 하는 분들 요즘 만나고 있고 하지만 뭐 혁신 성장 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네. 할 줄 알았는데 많이 이제 혁신 성장을 내걸었음에도 뭐 그건 사실 공무원들과 그 뭐 의사협회나 사실 뭐 바이오 기존의 제약회사들 기존의 그 기득권을 누리고 있던 제약회사들이 그 시장을 진입을 막고 있는데 저는 뭔가 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의 혁명이나 쿠데타 수준의 이런 게 너무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해요. 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요. 조합원들로 많이 들어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제 국회에서 더 이제 이런 논의들을 하게 될 때 많이들 와주시고 더 관심 가져주시고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면 더 빨리 이게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